화이트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주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자, 손실보상 추경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부딪히고 있는데 최근에 홍 부총리가 여야 합의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긴급 기자회견까지 여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 우원식 의원의 질문,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물론 헌법상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국회가 증액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증액 동의권이라고 하는 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동의권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죠. 예. 그런데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무시하고 민생을 정말로 능멸하는 그런 발언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뭐 야당에서는 먼저 당정청에 합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네. 홍 부총리와 달리 김부겸 총리는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차적인 관건은 야당과의 합의입니다. 예.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제 국회 산업자본위원회에서 현재 14조 원의 추경에 더해서 25조 원을 더 증액한 39조 원의 추경안을 작성해서 예결위에 넘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정 지출은 합의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지출될 돈을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재원 대책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안 되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지출 구조 조정은 지금 막 연초라서 예산 집행이 시작된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또는 남을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당장 지출 구조를 조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그 국채를 상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선거 국면인데 특히 민주당이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과거만큼의 인기를 못 누리고 있다. 근데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그 자영업자들한테 또 100만 원 지급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서울 야당이 수장인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는데 여당은 지금 전혀 이 자영업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에서 계속 주저주저한다. 뭐 혜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동안 손실을 나는 걸 보상해 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뭐 이 민생의 어려움을 급하게 해결하자고 해서 이제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 선거에 도움이 되냐 또 도움이 안 되냐 이렇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또 정부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 또 여당 프리미엄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예. 또 추경 증액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만의 요청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요구를 했고 한술 더 떠서 뭐 50조, 100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선거상의 유불리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너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발등에 부를 만큼은 끄고 일단 숨통은 좀 틔워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꿔서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3차 접종자에 한해서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소상공인의 숨통도 좀 트면서 예. 1, 2차 접종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차 접종률도 올릴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당대표, 원내대표 다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 하자마자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에서 다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뭐 여당 프리미엄 뭐 당연히 기대 안 한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인가? 이렇게 비난하는 민주당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문제는 또 정부하고도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막 4만 명 가까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그렇게 영업시간의 제한을 한정적이지만 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방역당국으로부터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세종이 되었는데 이것이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빠르지만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방역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 방역 대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3차 접종을 계속 권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접종과는 다르게 3차 접종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좀 높이자고 한다면 3차 접종 국민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면 그분들에게 3차 접종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래서 영업시간을 그들에 한해서 좀 완화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는 예. 것입니다. 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성찰해 주기를 바라고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와의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차례로 만났는데 네. 뭐 중도 확장 차원이겠죠? 효과가 있을까요? 그 세 분은 합리적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예. 인물들 아닙니까? 예. 뭐 선대위에 직접 합류하거나 뭐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의 어떤 그런 코로나 민생 위기 해결을 방안을 함께 나누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전환과 위기의 시기를 헤쳐나갈 비전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또 지혜와 힘을 모은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과 그야말로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후보, 말이 통하는 후보, 또 식견을 나눌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방금 기사가 난 거에서 의원님이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을 바꾼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슬로건을 바꾼다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저도 그냥 보도만 잠깐 봤는데 예. 캠프로부터 뭐 정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그냥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선거 막바지에는 유능한 뭐 경제 대통령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유권자의 표심이 또 윤석열 후보하고 대립되는 구도를 아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확인되면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일감에는 좋은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 처가의 전국 부동산이 344억 상당이고 차명 보유 부동산은 228억을 이른다. 미니 신도시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종부세 폐지 공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또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 문제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간에도 좀 나온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처가 일가가
보유한 회사는 토지는 전국 48개 필지에 2만 한 2,50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으로는 한 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중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미 이거는 명의는 타인 명의이지만 최은순 씨가 근저당을 잡고 있다거나 또는 이미 1심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토지들이 있는데 이런 토지들을 다 합하면 그런 규모에 이른다.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그랬는데 19만 평에 19만 평에 공시지가로는 344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땅 부자, 부동산 부자 집안인데 만일 이 같은 처가의 부동산 보유 현황 때문에 무슨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든지 뭐 양도소득세를 뭐 완화하겠다든지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동시 병역 문제를 다시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병역을 면제받았던 당시에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사이에 시력에 큰 차이가 있어서 예. 부동시다 해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사법시험을 보고 검사에 임용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시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국가 공무원 임명될 때 신체 검사를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다시 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검사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당시에 시력이 어땠던 것인지 또 그 신체 검사 이전에 중고교 시절에 시력은 어땠던 것인지 다 그 당시에 신체 검사했던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제시해서 본인의 시력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병역 면제를 위해서 부동시를 꾸며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에 있는 2차 TV 토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1차 토론 때에는 우리 텔레비전 토론 기획단에서 계획한 전략대로 이렇게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안정감과 지도력을 보이려 했고 또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한 만큼 그 해결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전략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선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공세적인 토론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